약간 내 라스트 댄스니까 재밌게 들어줘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 것 같아서 당장은 이 앨범을 하고 사실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페노멘코라고 합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네요. 반갑습니다. 힙합을 접하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되기 시작했던 거는 초등학생 때 4학년 때였었는데 전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전 다이나믹 듀오 형님들 항상 보면서 진짜 어린 저로 생각을 해보면 따라하기 제일 재밌었고, 내가 이 사람들의 랩을 따라했을 때의 쾌감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뭔가 그때 당시에 힙합이란 장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매니악한 장르,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에 속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약간 그냥 나만의 조금 매니악한 취미? 이런 느낌, 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노래방에서 조금 연습해서 불러볼 수 있는 정도, 막 이런 거. 이게 일본에서 이제 이렇게 중학교 2학년 때 모르고 갔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던 거죠. 그래서 그럼 이제 내가 평소에 이제 즐기고 있던 관심사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나라는 거를 탐구해 보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알게 된 게, 래퍼, 지금 내가 즐겨 듣고 있던 이 랩을 부르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직접 가사를 쓰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그때부터 그럼 나도 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제 집이랑 학교가 되게 멀었어요. 이 등하굣길이 2시간 반인데 그럼 첫 차를 타고 등교를 했었어야 됐거든요. 항상 정말 이렇게 노트에다가 이렇게 펜으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쓰는 이런 게 멋있어 보였던 거죠. 괜히 혼자 이제 나름, 그때 이제 중2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 뭔가 나만의 세상에서 지상 전철로 이렇게 해서 해가 떠 있는 상태에서 집까지 이렇게 출발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뉘엿뉘엿 해가 떨어져요. 그러면서 그때 이제 감성어를 이제 담아서 펜과 공책에다가 이렇게 썼던 그 아주 풋풋한 시절이 있었다는 거. 그때 이제 일본 학창 시절 때 이제 지코라는 친구를 처음 만난 건데, 그때 딱 그 둘밖에 없었어요, 힙합을 좋아하던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쯤 됐을 때쯤에 지코가 전학을 왔는데, 저는 이제 그 학교에서 제가 즐겨 듣는 이제 곡들 가사를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파일에다가 넣어놨거든요. 그냥 그 하루 일과가 그거였었어요. 그냥 이제 그거 그냥 쭉 카피랩하기, 뭔가 혼자 그냥 마음속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가사들, 내가 즐겨 듣는 가사들을 토대로 나도 가사를 이제 비슷하게 써보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하는 와중에 지코가 이제 물어본 거죠. 뭐 하고 있는 건지 궁금해가지고. 근데 지금 가사 써보고 있다 하면서 이제 힙합 좋아한다 이랬는데, 서로 나도 힙합 좋아한다. 그래서 그럼 이제 사상 검증을 하잖아요. 뭐 어떤 아티스트를 좋아하냐 이러면서 이제 이 친구의 깊이감을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 되잖아요. 난 뭐 에미넴 좋아하고 뭐 50 센트 좋아하고 난 약간 막 요쪽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그럼 너 뭐 이스트냐 웨스트냐 막 이러면서 막 약간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다 이제 통하게 된 거죠. 얜 찐이다. 그때부터 이제 둘이 정말 급격하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친해지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뭔가 래퍼의 꿈을 나가야 되지 않았나. 풋풋하죠? 근데 이제 모든 사람 다 뭐 각자 사정이 다 있겠지만,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왔었고, 19살쯤에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더더욱이 그 시기 땐 더. 그래서 취미로 그냥 묻어두자라는 생각으로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 취미에서 다시 업으로 삼기 위한 준비 기간이 있었던 것 같고, 뭐 그거를 뭐 텀으로 이제 뭔가 따지자면 한 4, 5년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21살? 22살 때였나? 마침 대학교에 이제 그 흑인 음악 이제 동아리가 있었고, 다들 이렇게 모든 어떤 한 순간들, 뭔가 결정적인 어떤 이게 뭐 자신의 길이라든가 꿈을 뭔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는 뭔가 이런 터닝 포인트나 이런 모먼트들이 있잖아요. 그때가 동아리에서 처음 이제 공연에 올라섰을 때였던 것 같아요. 한 번도 무대를 제대로 서본 적은 없었던
있었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떤 무대였든 그게 동아리 무대였든 아니면 뭐 어디 홍대 뭐 클럽에서의 공연을 처음 서보는 거였든 그냥 트리거가 하나 필요했었던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우연치 않게 하나가 장전된 거를 쏜 것 뿐인데 그게 굉장히 큰 계기로 온 것 같아요. 기다렸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을 언젠간 무대에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그게 몇 살이 됐든 간에. 왜냐하면 저는 언젠간 무대에 서고 싶었기 때문에 그 갈증 때문에 계속 취미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누구보다 열심히 음악을 만들고 가사를 쓰고 했었던 것 같거든요. 휴학을 때리고 이제 그때 당시 졸업하는 친한 형들, 동아리 형들과 함께 이제 서울로 이제 이렇게 자취를 이제 셋이서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서사무엘 형이 이제 리더로 있는 이제 크루에 속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음악 활동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첫 크루 활동은 사실 뭐 이렇다고 하기보다는 뭐 첫 발을 한번 내디뎌 봤다, 어떤 프로의 세계에 한번 이렇게 찍먹해봤다, 뭐 이런 표현이 더 어울릴 것 같고, 뭐 지금도 뭐 당연히 뭔가 마찬가지겠지만 그때도 뭔가 이 음악 활동다운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감이 없었거든요. 채널도 모르겠었고 뭐 오디션을 봐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조금씩 제 거를 조금 더 만들고 나서 내야겠다, 완성도를 좀 더 만들어 보고, 이런 이제 좀 시행착오가 있는 와중에 지코랑 되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된 거거든요. 그때 지코 집이었는데 다른 이제 저희 학창시절 친구들이랑 다 같이 오랜만에 모여서 지코 집에서 이제 그냥 놀다가 다 잠에 들었는데 이상하게 얘랑 저랑 둘이 갑자기 새벽에 동시에 깬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자고, 소파에서 자고, 막 침대에서 자고, 바닥에서 자고. 그냥 중간에 이렇게 깨서 그냥 둘이서 이렇게 멍하게 있다가 되게 실없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었는데, 근데 무슨 바람이 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얘기를 제가 그냥 던지게 되더라고요. 툭. 음악 다시 하려고 하면서. 그 전부터 지코는 굉장히, 아직까지도 제가 고마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는 제 뭔가 음악성에 대한 막연한 믿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 친구한테 고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부터 제 어떠한 결과물, 뭔가 어떠한 작업물, 가사 한 줄도 저는 이 친구에게 한 번도 보여주거나 공유를 해줘 본 적이 없거든요. 이 친구는 그 중간중간마다 자기의 작업물을 항상 저한테 피드백을 받았어요. 어떤 거 같아? 뭐 이건 어떤 거 같아? 이건 어떤 거 같아? 근데 이제 문득 넌 왜 나한테 이런 피드백을 굳이 물어보는 거냐? 너 주변에 더 대단하시고 대단한 뮤지션 분들이 많은데, 래퍼 분들도 많고, 그냥 나는 그냥 힙합 듣는 그냥 팬이고 리스너 중에 한 명인 뿐인 건데 너무 이런 어떤 음악적인 걸 굳이 물어볼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지코가 되게 아무렇지도 않게 너 음악 잘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나는 이 친구한테 어떠한 모습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19살 때 이후로. 너 음악 잘하고 너 음악 잘 알고 하는 거 나 다 안다. 그러니까 너한테 물어보는 거다. 지코의 그런 뭔가 저를 향한 막연한 믿음이라 그래야 되나? 그냥 제 낮은 자존감을 어떻게든 뭔가 끌어올려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그러고 나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코가 이제 마레에서노라는 트랙을 준비 중이고, 나는 이 피처링이 너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내가 그냥 친구라고 맡겼으면은 같이 하자고 했겠냐, 내가 음악을 그렇게 대하지 않는다, 나는 음악을.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내가 좀 지금 뭔가 이 친구한테 확인을 받으면서 프로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계속 그냥 좀 이렇게 경험하고 약간 이렇게 눈치를 좀 어느 정도 힌트를 그 친구한테서 계속 얻어왔던 것 같아요. 얘가 괜찮으면, 얘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음악이 괜찮으면 다른 사람들이 들었을 때도 먹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조금은 자신감 있게 본격적인 음악 활동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뭔가 하지 않았나, 활동을 하지 않았나. 어떻게 보면 서운한 마음이었던 거죠.
제가 생각하고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힙합이라는 음악 안에서 제 거를 저는 그냥 뭐 순수하게 당장 하고 싶은 거, 지금 당장 내가 하고 싶은 음악, 보여주고 싶은 음악을 선보였을 뿐인 건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랩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게 비단 일반 이런 리스너분들 뿐만이 아니라 뭐 주변 제 주변 친구들이라든가, 저는 그러니까 제 기준상 제가 힙합이라고 생각했던 음악들은 강력해야만 해, 뭐 아니면 날카로워야만 해, 막 완전 개토여야만 해, 이런 음악만 제가 즐겨 듣던 게 아니다 보니까 전 제가 생각하는 힙합의 범주는 정말 많이 있었거든요. 다이나믹 듀오 형님들의 말랑한 음악들도 있었을 거고, 강렬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음악들도 굉장히 팬으로서 정말 즐겨 듣고, 반대로 뭐 그냥 되게 칠한 라이프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래퍼들 분들도 당연히 저는 힙합이라고 생각하고 들었고, 드릴 래퍼들 좋아하고 드릴을 많이 소비하는 리스너 분들 중에서 맥밀러 싫어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맥밀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맥밀러를 아무도 힙합이 아니라고 얘기는 하진 않잖아요. 각자 그냥 그 아티스트들이 본인이 지금 그냥 가치관 상에서 옳은 방향을 그냥 전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 제 능력이, 그러니까 제가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나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싶어요. 제가 즐겨 듣고 좋아하는 음악들을 내가 구현했을 때의 쾌감이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저는. 제가 동경해 온 사람들과 함께 작업을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다이나믹 듀오 형님들의 앨범 타이틀에 피처링으로 들어갔을 때랑 비슷한 쾌감을 느껴요. 제가 이런 음악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제가 랩이 안 되거나 노래가 안 되는 거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한계라고 생각하는 순간 조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음악하는 데에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럼 내가 가장 높게 칠 수 있는 한계치를 좀 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이제 그 한계치를 조금은 자유롭게 낼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정도로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절대 이 장르를 함부로 소비하고 있는 게 아니고 되게 진심으로 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 장르를 접한 사람들한테도 물론이고 이 장르를 지금 계속 전개해 나가고 있는 아티스트들한테도 보여줬을 때 장난치는 것 같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의 힙합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을 해요. 겉핥기식으로 보여지기 싫은 게 제일 커요. 뭐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전에 이제 아프로팝 장르의 이제 작업물을 냈을 때가 있는데, 이 장르를 굉장히 매력 있게 이제 봤고 되게 즐겨서 듣고 있다가 이제 제가 이거를 뭔가 구현해내고 싶다 보니까 나이지리아어를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전으로 아무리 찾고 해도 이게 부족마다 언어가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한국에 거주하시는 나이지리아 분들한테 DM 보내서, 한국어가 가능하신 분들한테 DM을 보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 생각대로 일단은 이렇게 메시지를 썼는데 이게 혹시 맞냐라는 거를 계속 이제 물어보고, 혹시 내가 이걸 써도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맞춰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뭔가 기준인 것 같아요. 너무 힘든데요. 너무 힘든데, 근데 적어도 이거를 업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가져가야 되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로르샤흐라는 앨범이에요. 이게 로르샤흐라는 게 이 심리학 테스트의 일종인데, 실제로 제가 이제 로르샤흐 테스트를 받아봤거든요. 이게 데칼코마니 같은 이 문양 카드들을 여러 장을 보여주면서 뭘로 보이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시는데, 그럼 저는 그냥 그거를 그냥 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 나비로 보일 때가 있고 천사로 보일 때가 있고 악마로 보일 때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제가 생각한 거를 답을 했지만 이게 답변이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냥 그러시군요. 이건 어떻게 보이십니까? 악마로 보입니다. 그러시군요. 이건 뭘로 보이십니까? 거의 이런 정도의 온도차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검사가 다 끝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복합적인 이제 또 부수적인 검사들을 다 이제 거치고 나면은 이제 제 어느 정도 이제 제 어떤 심리적인 상태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을 이제 그냥 종합적으로 보여줄 뿐이거든요. 제가 이 앨범을 로르샤흐로 조금 이렇게 짓게 된 계기랑 조금 맞물리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좀 되게 이거 되게 불친절한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고, 되게 이 사람 혼자만의 해석으로 이게 과연 가능한가 막 이런 생각을 혼자 좀 하게 됐었나 봐요. 저는 이 앨범, 로르샤흐 앨범을 되게 불친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전 지금까지 제가 되게 생각해 보니까 되게 친절하게 앨범을 얘기해 왔더라고요. 전 이걸 알아줬으면 좋겠었거든요, 사람들이. 제가 앨범을 무슨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무슨 의도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앨범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걸 제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하고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그게 되게 저는 친절하게 다가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냥 순전히 제가 원하는 음악을 계속해서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랩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할 때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고 저는 그냥 보여주고 싶은 것들만 보여줘 왔거든요. 문득 제가 이 1번 트랙, 로르샤흐 1번 트랙 만들면서 느꼈던 게, 내가 이거 이렇게 굳이 설명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만 보여줘도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친절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앨범을 막 설명해주고 얘기해줬던 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의 사고를 내가 그냥 가두고 있었던 거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었어요. 랩으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싶어서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이번 앨범은. 저는 그냥 제 결과물만 놓고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껏 울타리 없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막 어디에 굳이 제가 가둬두지도 않고 가둬둘 필요도 없는 앨범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유롭게 그냥 각자의 생각을 들려주시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이제 제가 앨범을 만들고 있던 와중에 이제 서로 원래 공유를 많이 하거든요. 서로 이제 작업하는 곡들을 공유를 많이 하는데, 이거 피웅이라는 곡이다 하고 이제 들려줬는데 이 친구가 나 이런 노래 좀 피처링 좀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노래 좀 같이 좀 하자 뭐 이렇게. 그럼 들어와라. 되게 그냥 정말 그냥 친한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대화였던 것 같은데, 이제 피움을 하기로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린다만이라는 트랙이 나왔는데, 린다만이라는 트랙을 듣고 나 이런 트랙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해라. 난 이걸 둘 다 타이틀로 밀 건데 너가 이 둘 다 하고 싶으면은 둘 다 타이틀이니까 둘 다 들어와라. 지금까지 제 앨범에 지코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제가 뭐 노린 건 아닌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됐더라고요. 되게 신선해진 약간 또 새로운 마인드로 뭔가 이런 앨범을 만들었는데, 재밌었던 게 진짜 지코랑 저랑 학창시절 때 음악 작업하는 느낌으로 그런 온도로 작업을 해서, 실제로도 이 작업하면서 되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야, 옛날에 우리 막 했었을 때 느낌 난다. 옛날에 막 우리 막 같이 막 작업했었을 때 느낌 난다 이러면서 약간 소리 지르면서 그냥 우리들끼리 그냥 하면서 그냥 작업하는 느낌? 진짜 놀듯이. 안 좋았을 때의 리액션은 거의 없었고, 좋았을 때의 리액션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다. 왜냐면은 이제 서로 이제 알 거 다 알고 하니까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할지 막 느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다른 이제 타 아티스트 분들이랑 대화할 때보다는 더 솔직하고 덜 조심스럽게, 그리고 더 재밌게 작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은 어쨌든 아티스트이기 전에 친구이기도 하고 하니까. 일단 파트 1이 나오면 당연히 파트 2가 나오겠죠. 파트 2 마무리까지 잘 하고 나서 뭐 할지 정해 볼게요. 다음에 뭐 해볼지. 제가 주변에 이번 앨범을 이제 작업하면서 주변에다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약간 마지막 불꽃이라고 하고, 약간 내 라스트 댄스니까 재밌게 들어줘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좀 에너지가 많이 소비된 것 같아서 당장은 이 앨범을 하고 사실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앨범 단위의 음악은 당장은 일단 로르샤흐에 집중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 행보에 대해서는 이제 또 한 번 이 앨범 나온 추후에 천천히 고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은퇴 암시 이런 건 아닙니다. 점차 이제 이게 제 뭔가 이렇게 곡들이 쌓이다 보면은 누군가 딱 한 명이어도 괜찮으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제 노래로만 다 뭔가 충족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저라는 아티스트 한 명으로 슬플 때도 있고, 뭐 아니면은 뭐 정말 신날 때, 기쁠 때, 화날 때에 대한 이런 뭐 공감대라든가 이런 거를 제 음악 그리고 제 아티스트 한 명으로 좀 충족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나아가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게 뭐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상관은 없으니까. 그래서 다채롭게 하고자 뭔가 앨범을 계속 만들 때라든가 음악을 계속 이제 음악 활동을 할 때 조금 더 다채롭게 좀 펼쳐내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근데 사실 이게 뭐 야망이 없어 보일 수는 있는데, 전 원래 이제 음악을 너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서 5년 동안 담아두다가 이제 음악을 하면서 업으로 삼으면서 있다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꿈에 그리고 있는 아티스트의 제 모습을 전 이미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루고 있어서 그냥 남아있는 건 그냥 제가 그냥 몸 건강한 아티스트가 되고 싶네요. 오랜만에 이런 좋은 인터뷰 자리에 이렇게 좀 오게 돼서 말도 뭐 되게 정리가 안 된 것 같고 좀 횡설수설하게 얘기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좀 긴장도 많이 하면서 인터뷰를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진짜 다시 뭔가 음악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았고, 로르샤흐 앨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